접니다. 강물입니다. 오랜만에 롤렉스 시계를 한번 리뷰하려고 합니다. 롤렉스. 이 시계 별명 뭔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배트맨 파워헤드라고 부르는 롤렉스 브랜드의 오이스터 퍼페추얼 GMT 마스터 2 모델입니다. 이름 참 길죠? 이 GMT 마스터 2는 서브마리너만큼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GMT 마스터 2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했다는 거. 일단 리뷰하기 전에 GMT 마스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사를 알고 보면 더 재밌으니까요. 롤렉스 창립자 한스 빌스도르프는 오이스터 케이스와 퍼페추얼 무브먼트를 합친 오이스터 퍼페추얼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기본 모델이죠. 그리고 1950년대부터 대륙 간의 장거리 비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롤렉스 브랜드는 두 가지 시간을 알 수가 있는 파일럿 시계를 1955년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GMT 마스터입니다. 이 GMT 마스터는 여러 항공사의 공식 시계로 지정되기도 하고, 그 중에서 페남이라는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사가 대표적이죠. 사실 GMT 마스터가 롤렉스 브랜드의 최초의 파일럿 시계는 아닙니다. 1953년에 먼저 등장한 레퍼런스 620이 터너그래프 모델이 먼저 있다는 거죠. 보통 썬더버드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보면 터너그래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최초의 GMT 마스터 레퍼런스 6542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레퍼런스 6542 모델에 들어간 특징은 블루, 레드 색상이 들어간 베이클라이트 베젤. 근데 균열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뒤에 알루미늄 베젤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다이얼로 된 알비노 모델이 있는데, 이건 페남 경영진한테 200개를 만들어서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이 알비노 모델은 보기도 힘들고 거의 전설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가격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9년에 등장한 레퍼런스 1675 모델. 레퍼런스 1675 모델은 1980년까지 가장 오래 생산을 했었고, 그리고 크라운 가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생산한 만큼 무브먼트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두 가지. 1981년에 레퍼런스 16750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레퍼런스 16750 모델도 다이얼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트 다이얼이랑 글로시 다이얼. 그리고 무브먼트는 칼리버 3075가 쓰여졌다고 하네요. 1983년에 우리가 코크라고 부르는 레퍼런스 16760 모델도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명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GMT 마스터가 아닌 GMT 마스터 2가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16760 모델이 GMT 마스터 2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88년에 앞에 말한 두 모델은 또 한번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레퍼런스 16750 모델은 레퍼런스 16700 모델로 바뀌게 되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와 새로운 케이스를 쓰게 되고요. 또 무브먼트는 칼리버 3175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GMT 마스터 2 레퍼런스 16760 모델은 레퍼런스 16710 모델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GMT 마스터와 GMT 마스터 2는 동시에 나오다가 1999년에 GMT 마스터는 단종이 되고, GMT 마스터 2는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7년에 현행 모델 레퍼런스 116710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리뷰할 배트맨. 2013년도에 배트맨 파워헤드라고 별명을 가진 이 GMT 마스터 2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세라크롬 인서트에 투톤을 처음 적용한 모델이죠. GMT 마스터 역사 조금 복잡하긴 하죠. 중간에. 사실 저도 아직 어렵긴 합니다. 이제 스펙을 보고 본격적으로 시계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크기 40mm, 케이스 두께 12.1mm, 러그 투 러그 48mm, 오이스터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세라크롬 인서트 베젤,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롤렉스 칼리버 3186 무브먼트, 48시간 파워 리저브, 100m 방수. 이 오이스터 브레이슬릿 모델은 1088만원으로 단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형 주빌리 모델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재고 소진 때문에 간간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배트맨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GMT 마스터 2 이름에
시스템에 맞는 GMT 기능, 이 시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GMT 기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GMT는 말 그대로 그리니치 메인 타임, 즉 세계 표준 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의 시간을 알게 해주는 타임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보이는 시간이 홈타임, 그리고 아워핸드는 1시간 간격으로 앞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도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블루 색상의 GMT 핸드와 1시간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양방향 세라크롬 베젤까지 총 3타임 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홈타임, 로컬타임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GMT 기능은 해외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나 해외 시간을 꼭 알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트맨이라고 불리는 세라크롬 인서트 베젤, 이 모델의 특징은 아무래도 블랙, 블루 색상이 들어간 세라크롬 인서트 베젤이 아닐까 합니다. 이 배트맨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세라믹 재질을 두 가지 색상으로 표현하기 힘들 거다 라는 의견이 꽤 많았죠. 사실 시간이 문제였지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배트맨이 블랙과 블루 색상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배트맨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파워웨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배트맨이 좀 더 많은 것 같지만요. 그냥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색상이랑 블루 색상은 낮과 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그리고 두 가지 색상을 적용해서 그런지 시인성은 좋긴 합니다. 하지만 가독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라믹 재질의 장점은 스크래치에 강하고 변색이 없다는 점, 그리고 블링블링 하다는 거. 또 베젤 위에 보시면 음각으로 된 24시간계 숫자와 눈금 표시가 보이죠. 이건 물리적 증착 공법으로 플래티늄 원자를 분사하고 코팅했다고 합니다. 쨍하게 보이는 다이얼과 특징,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보이는 다이얼은 블랙 색상으로 아주 쨍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보면 이 느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핸즈와 인덱스는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졌고 아워 핸드는 삼각별 모양으로 메르세데스 핸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야광을 한 번에 바를 수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세 칸을 나누어서 야광을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롤렉스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됐죠. 그리고 3시 방향에 있는 데이트 창, 여길 보면 사이클롭스라는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사이클롭스는 1953년에 특허를 획득했고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은 좋지만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율은 2.5배. 흔히들 사이클롭스가 롤렉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냥 다이얼이 뭔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먼지가 잘 끼어서 그런지 그냥 호감은 안 가더라고요. 적응되면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광은 크로마 라이트라고 부르고 있고 블루 색상으로 은은하게 오래 보여주는 점이 저는 좋았고요. 정말 예쁘죠? 오이스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GMT 마스터 2 케이스는 롤렉스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오이스터 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스터 구조는 밀폐가 아주 뛰어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케이스 재질은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316L이 아니라 904L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904L이 316L보다 장점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내부 식성과 강도, 그리고 광택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뭐 크게 못 느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904L은 재질 자체 탄력성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스터 케이스 구조상 더 높은 방수력의 케이스를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수가 높은 시드렐러나 딥시 모델에 아주 유리하고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크루다운 방식의 트리플록 3중 방수 시스템 크라운, 케이스백도 스크루다운 방식이라서 방수에도 아주 유리한 편입니다. 근데 방수가 100m라서 생각보다 낮죠. 그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서브마리너 케이스백보다 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착용감을 주고 있다는 점. 보시면 케이스백이 좀 더 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러그와 크라운 가드가 서브마리너 모델보다 좀 더 얇은 편이라서 좀 더 편안해 보이는 느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같이 놔두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은 오이스터 브레이슬릿. 스테인리스 스틸 904L 재질의 3열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을 보면 미러 폴리시드 피니싱이 들어가서 좀 더 블링거리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 중간 부분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세틴 브러시드 피니싱으로 그냥 통일감 있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버클은 오이스터 록 폴딩 세이프티 클라스프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견고하면서도 착 하면서 잠궈지는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중 잠금으로 쉽게 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버클 안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 이지링크는 5mm 단위로 늘렸다가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그래도 전 글라이드 룩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클래스포가 좀 더 길긴 하지만. 롤렉스 칼리버 3186 무브먼트. 케이스백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지만 이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롤렉스 칼리버 3186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롤렉스 브랜드도 무브먼트를 처음부터 잘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동안 업그레이드에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아진 거지 처음부터 잘 만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완성형 무브먼트에 가깝죠. 이 무브먼트의 특징을 보면 양쪽에서 잡아주는 밸런스 브릿지, 그리고 니우분과 지르코늄으로 만들어진 항정성 오브코일 파라크롬 헤어스프링, 블루 색상이 특징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텔라 너트로 오차 조정이 가능한 프리스프렁 방식. 롤렉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정성이랑 열과 충격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롤렉스 무브먼트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레드 색상의 알루마이트 처리를 한 리버싱 휠입니다. 정말 예쁘다라고 할 정도의 아니지만 견고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오차도 거의 나지 않더라고요. 크로노미터급이니까. 그리고 신형 모델로 나오면서 롤렉스 칼리버 3185 무브먼트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참고하세요. 롤렉스 GMT 마스터 2. 사실 이 GMT 마스터의 이 베젤 색상은 오리지널에 없는 색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롤렉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역사가 되는 거죠. 제가 수많은 시계를 보고 리뷰를 했지만 롤렉스 브랜드는 이 특유의 견고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피니싱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이 정도 가격? 무리해서 사는 건 조금 말리고 싶긴 하네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배트맨을 보고 느낀 건 베젤 색상 때문에 오, 센스 있어 보이네?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편리한 GMT 기능. 그 외에는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답은 못 내리겠네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사용기를 짧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서브마리너 모델을 더 좋아해서 그런지 아직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1950년대부터 아메리칸 항공 시대를 같이 한 롤렉스 GMT 마스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